마켓무버입니다. 네이버의 기술과 비즈니스 비전을 새롭게 공유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네이버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단 24를 개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직접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AI인 만큼 이번 기조 연설에서 중장기 AI 사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색 플랫폼과 콘텐츠, 클라우드, 광고,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AI를 핵심 의제로 삼고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AI 거품론을 불씨시켜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각 부문의 수익 지표를 거론하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잠식시킬 수 있는 비전을 공개할 것인가에 또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AI 브리핑이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 나타날지도 또 참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연매출 1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3분기 매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광고 성장의 업사이드가 열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분기 매출액으로 2조 7,156억 원 벌어들이면서 전년 대비 11.1%나 성장세를 나타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5,253억 원 기록했습니다. 서치 플랫폼 분야에서 약 2년 반 만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회복했고요. 또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 콘텐츠 강화 및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커머스 광고 쪽에서 유의미한 반등을 이끌어낼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좀 우려가 됐었던 광고 분야에서의 경쟁력 둔화를 이제 실적으로 반등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려를 잠식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다시 써나가고 있는 네이버, 주가 측면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원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슈는요. 최근 시장에서 이거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자율주행 다 강한데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야 된다. 이러한 테마 하나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강한 테마만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러한 테마에 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박수원 대표님. 저는 암호화폐를 봐야 된다 말씀입니다. 암호화폐.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저도 암호화폐 쪽입니다. 두 분이 오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은 박수원 대표님 왜 지금이라도 암호화폐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할 텐데 지금 트럼프만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공화당의 지금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이제 트럼프 우호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트럼프가 행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급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암호화폐를 좀 가지고 있어요. 마가라는 그 가상화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600만 달러는 넘어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지금 가상화폐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지금 8%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상한가를 들어가고 하나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16.2%나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증권주, 무거운 증권주가 이렇게까지 움직여준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을 때도 우선주에 좀 강했었지만,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뭐 10% 넘는 큰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10% 넘게 16%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는 건 단기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암호화폐를 지금이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특히나 오늘 뭐 상한가 간 기업도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 특히나 그중에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볼 테마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테마는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암호화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좀 뭐가 어떤 확실한 이슈가 안 나오지 않고 맞아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8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1억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슈화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지금 현재 이 바이든 현 정부와 다르게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이 친가상자산 성향을 가진 상원의원인데 이 상원의원이 이번에 그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미국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20년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여전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암호화폐를 보고 계신 것 같고 특히나 뭐 시세가 많이 나온 과정에서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